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도등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내용으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하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그리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세 번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이러한 곳에 이제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 그래서 이것도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4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로 유도등의 설치 제외입니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제외. 먼저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곳에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거리가 몇 미터?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그 다음 1번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자, 여기죠. 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보행거리가 30m,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2가지 경우에 대해서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객석 유도등의 설치 제외입니다. 설치 제외. 자,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같은 경우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객석 유도등을. 그 다음에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석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보실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2번째를 보시면 표시면이 나와 있죠. 자,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 등이 표시된 면을 표시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이걸 뭐라고 한다? 조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면과 조사면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조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11번을 보시면은 패널식 나오죠. 패널식. 자, 패널식. 영상 표시 소자, 그러니까 LED, LCD, PDP 등을 말하는 거예요. 영상 표시 소자를 이용하여 피난 유도 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그렇죠?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패널식이라고 합니다. 패널식. 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패널식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함의 재질인데, 자, 외함이 금속인 것, 외함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두께, 자, 강화 유리는 두께가 3mm 이상이고요. 그 다음 난연재료 또는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 수지로서 9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 성능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외함의 재질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입니다. 여기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표시면과 조사면 봤었죠? 용어의 정의에서. 자,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인데 여기서는 계단 통로 유도등은 제외예요.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는 자,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이게 나왔었죠. 자, 소형 피난구 유도등일 때 그때 자, 여긴 이 값이 나왔었어요. 1대1, 1대1 표시면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냐. 그래서 이 값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죠? 소형 피난구 유도등일 때 1대1 표시면의 길이 몇 밀리미터인지 바로 100 이상이다라는 거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평균 휘도도 암기하셔야 돼요. 비상 점등 시에 자, 평균 휘도가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죠. 100 이상. 그죠? 100 이상. 그러니까 단위는 칸델라 퍼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15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 점등 시에 그 평균 휘도 값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휘도와 그리고 통로 유도등의 평균 휘도 값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등의 표시면의 색상인데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헷갈려요. 녹색 바탕의 백색 문자인지 백색 바탕의 녹색 문자인지가 헷갈리는데 바로 피난구 유도등이 자, 바탕색이 녹색입니다. 녹색 바탕에 문자 또는 그 화살표가 전부 다 백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통로 유도등은 반대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시면서 보실 거예요. 피난구 유도등도 보실 거고, 통로 유도등도 보실 건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떤 바탕 색깔이고, 어떤 문자 색인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다음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다. 이 두 가지 잘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연저항 시험이죠. 절연저항. 자, 유도등의 교류 입력 측과 외함 사이. 자, 보세요. 유도등의 교류 입력 측과 외함 사이. 그 다음에 교류 입력 측과 충전부 사이. 그리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그러니까 측정 위치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때 자, 각 절연 저항에 DC 500V의 절연 저항 기록 측정한 값이 얼마 나온다?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절연 저항 값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절연 저항 값은 5메가옴 이상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유도등의 식별도. 자, 피난구 유도등 및 거실 통로 유도등의 자, 식별도를 보실게요. 자,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이걸 잘 구분하세요. 보세요.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켤 때는 직선거리 30m 위치,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각기 보통 시력으로 피난 유도 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 보통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시력. 그래서 여기서는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켤 때는 30m 위치, 그리고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켤 때는 20m 위치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자,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는 직선거리 20m 위치, 그리고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지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지 그거에 따라서 식별도 그 거리 기준이 다릅니다. 그걸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조도 시험이죠. 조도. 자, 조도 시험을 보실 건데, 자, 통로 유도등 및 객석 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비상 전원의 성능에 따라 유효 점등 시간 동안 등을 켠 후 주위 조도가 0 룩스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그 조도는 각각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측정 위치 그리고 조도 값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계단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조도를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0.5 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위치와 조도를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과 거실 통로 유도등을 보시면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에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그때 조도가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거실 통로 유도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객석 유도등 같은 경우는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 조도를 쟀을 때, 측정했을 때 0.2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측정 위치와 그리고 조도 값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축광 표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축광 표지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은 자, 축광 표지는 화재 발생 시 피난 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이라는 것은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축광이라고 합니다. 축광. 그러니까 축광은 빛을 축적한다라고 해서 축광인 거예요. 빛을 축적한다고 해서. 자, 이것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축광 유도 표지, 축광 위치 표지, 축광 보조 표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축적시킨다고 해서 축광인 거예요. 그 다음 축광 유도 표지는 뭐냐? 화재 발생 시 피난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축광 표지로서 피난구 축광 유도 표지, 통로 축광 유도 표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축광 위치 표지와 축광 보조 표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 축광 유도 표지 및 축광 위치 표지의 식별도 시험에 대한 것인데, 자 보세요. 200룩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그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자 이겁니다. 직선거리 20m. 그런데 잘 보세요. 축광 위치 표지의 경우는 몇 미터예요? 10m인 거예요. 자 다시 축광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20m고요. 축광 위치, 그러니까 유도인지 위치인지의 차이예요. 축광 위치 표지의 경우는 1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 표지 또는 위치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축광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20m에서 식별이 돼야 되고요. 축광 위치 표지는 직선거리 10m에서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자,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을 가진 자로서 시험 실시 20분 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광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20m, 축광 위치 표지는 10m의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축광 보조 표지는 200룩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축광 보조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식별도 시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휘도 시험입니다. 휘도. 자, 보시면 축광 표지의 표시면을 0룩스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룩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하여 휘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자, 5분간 발광, 10분 발광, 20분, 60분 발광. 그러니까 발광한 시간에 따라서 자, 휘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자, 3번, 4번이 나왔었는데 20분간 발광시킨 후에 휘도는 자, 1제곱미터당 24mC 칸델라 이상이다. 그리고 60분간 발광시킨 후에 휘도는 자, 제곱미터당 7mC 칸델라 이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몇 분간 발광시켰는지에 따라서 휘도가 달라진다는 거, 이 값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도등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도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